임은동 삼익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은동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인 JNK 도시정비 대표이사 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97년에 준공된 353세대의 임은 삼익아파트가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닻이 올랐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에서는 추진위원장님 인사를 마치고 나서 사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고 우리 삼익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탈바꿈되게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는지에 대해서 지안건축사 사무소의 박세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이 설계 계획에 대해서 사업성은 어떠한지 추정 분담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오하구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끝나고 나서 소유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동 삼익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진위원장 조병주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소유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삼익아파트도 준공된 지 어느덧 25년 차가 되어 쌓여가는 아파트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작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용적률에 제한이 없고 전용 면적을 확장할 수 있으며 52세대를 증축하여 분양할 수 있어서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최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문 제4지구의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학교가 들어서면 각종 규제와 민원으로 사실상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은동 삼익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조합이 설립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조합원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우리 아파트가 임은 휘경 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로 조병주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2020년 1월 18일 리모델링 그룹 채팅방으로 최초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으며 10월 16일 정비업체 입찰을 실시하여 10월 27일 저희 회사 JNK 도시정비를 정비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3일 설계업체 입찰을 실시하여 11월 24일 지안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협력사 회의를 거쳐 12월 24일 소유자 여러분들께 설문지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21년 2월 2일 동의서가 사전 협의를 거쳐서 2월 5일날 드디어 동의서 안내 자료를 배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업 추진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메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업체의 설계 개요 그리고 감정평가업체의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은동 삼익아파트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계를 맡은 지안건축의 박세희 대표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축 설계안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를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일반 사항, 그리고 단지 현황 분석, 그리고
계획의 방향 설정,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위 세대 계획, 그리고 리모델링 특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세희 건축사고요.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과 그리고 양주시 총괄건축과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리모델링 협회의 그린 리모델링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한 20여 년간 리모델링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 1호도 했고요. 지금 성남시 시범사업 그리고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맡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건축 설계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그 정부에서 노후화된 주거의 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에 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대수선, 증축, 그래서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증축을 가능하고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5%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당연히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거 기능 향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화두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 부분이 있고, 구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뼈대만 남겨놓고 다 허물고 다시 신축 구조 기준에 맞게끔 보강을 하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단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한다면 보통 저희 리모델링에 추진하는 단지를 보면 보통 착공하기까지가 한 3년여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추진을 시작하신다면 예상하기로는 2024년에 이주가 시작될 것 같고요. 반대로 재건축은 30년 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2027년 이후에나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시작한다면 리모델링은 6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7년 사업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은 2027년에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평균 재건축의 사업 기간을 보면 2042년에 사업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차치하고라도 사업 기간을 보면 리모델링 부분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사실은 맨 처음에는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1년에 사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을 했고요. 2013년도에 수직 증축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으로 추진돼서 완공한 단지는 13개 단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천동 로얄 아파트, 이게 민간 사업 1호 사업이었고요. 워커 일신 아파트 제가 설계를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수직 증축을 허용하면서 리모델링의 방식을 보면 수평으로 여러분들 세대 증축을 하고요. 수직 증축을 해서 세대수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옆으로 별동 증축을 해서 세대수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기법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증축 범위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전용 면적의 40% 이내,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는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전용 면적도 증축하고 그 전용 면적의 합을 가지고 세대수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직 증축을 하면서 안전성이 대두되면서 수직 증축할 때는 안전 진단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안전성 검토를 2회나 실시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안전성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삼익 아파트는 현재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지금 수평 중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 중축의 리모델링 절차는 아주 기존의 리모델링 절차 같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두 번의 안전 진단이 있고요. 두 번의 안전성 검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게 그리고 사업 기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 및 그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거고요. 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주 및 착공을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3분의 2 동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성을 결정짓는 리모델링 허가 단계에서는 최소 4분의 3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용 면적을 증축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분양 면적이 있고 공급 면적이 있고 또 부동산 중개소는 또 여러 가지 또 호칭 면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혼란이 되고 있냐 하면 이 법에서 여러 단계로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좀 정의가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양 면적이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만 들어가 있었고요. 95년 이후에는 또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 또 지하 대피소 면적까지 여러분들이 공용 면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칭 평형 25평형, 뭐 31평형, 43평형 이렇게 부르는 평형 속에는 지하 대피소 면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와서 2009년 전까지의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전용 면적에다 공용 면적의 합만 구해서 분양 면적이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 이게 부동산 중개소나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분양 면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양 면적에 이 지금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에 또 오류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시공사나 또는 분양 대행사에서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전용 면적은 똑같아도 공용 면적,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면적을 크게 해서 분양 면적을 키우는 이러한 또 패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는 시장에서 전용 면적 가지고만 분양 면적으로 통용을 해라 이렇게 법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이 분양 전용 면적만 가지고 있는 분양 면적으로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설계안을 설명드릴 때는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 우리가 통용 알고 있는 분양 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전용 면적 구할 때도 저희가 예전에는 벽체 중심선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벽체 안쪽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저희가 안목 치수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안쪽 치수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면적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 배관이 다니는 부엌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렇게 환기 부분
또는 배관이 돌아다니는 덕트 부분, 이러한 면적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용 면적, 내가 18평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18평에는 이런 배관이 다니는 면적, 그리고 벽체의 면적, 이런 면적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는 이러한 면적들이 다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쓰는 면적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전은 벽체 중심 면적을 썼는데 현행은 벽체 안쪽 면적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렇게 배관이나 또는 환기 덕트가 돌아다니는 PD, AD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면적이 다 산입했는데 지금은 면적이 이런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면적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18평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의 18평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면적은 2평 정도의 추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56.65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요 리모델링의 효과를 좀 제가 도식화한 건데요.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는 72.54 그래서 21.94평 정도로 저희가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59.65에서 72.54 실제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13.29 한 4.2평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인데요. 이 기존의 59.65 17.92평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체의 면적 그리고 그 덕트, PD, AD 이런 면적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빼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4.02평이 아니라 5.54평, 여러분들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보다 한 1.5평, 대형 평수들은 숫자보다 실제적으로는 한 2평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유주 여러분들한테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단지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단위 세대에 대한 설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문동 3위 아파트를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주변에 저층 단지들이 쫙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대부분 지금 이문 4지구에 포함돼서 이문 4지구로 좀 재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문동 3위 아파트의 최장점은 중랑천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중랑천에 그 조망이 엄청나게 훌륭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문 4지구가 앞으로 재개발되면 도로 사정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지 가치는 좀 더 이문 4지구와 같이 리모델링 한다면 더욱더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드론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문동 3위 아파트를 좀 더 가까이서 촬영한 거고요. 그래서 한 5층 이상만 되면 중랑천 조망이 가능한 이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에 준공됐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7년에는 200만 원 공급 이런 정책에 따라서 용적률을 좀 높여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는 3종 일반지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용적률이 397.63%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제3종 일반지구의 용적률 최대 한계는 300%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기부 체납 이런 부분을 다 따진다고 하면 재건축했을 때 용적률은 270%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70보다 훨씬 큰 397.63%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 뭐 어떤 지금 시기라든가 기간이란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지만 용적률만 봐서라도 재건축은 다소 어려운 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저희 설계사에서는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17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소 내진 설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내진까지 완전하게 보강이 돼야 지진이 왔을 때도 안전한 아파트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직 증축 또는 수평 증축, 여러분들이 세대수 분양을 하면서 어떻게 증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방향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증축 방향을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이문동 3위 아파트가 최적의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의 설정 방향이 옳은 것인가? 최종적으로는 수평 증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대수, 그러니까 세대 내 단위 세대 면적은 수평 증축으로 확장을 해드렸고요. 한 개층은 필로티를 띄웁니다. 필로티를 띄워서 여러분들이 한 개층씩 다 한 층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부분은 지금 101동의 모서리 부분, 그리고 그 서쪽 끝부분, 그리고 102동의 끝부분, 이렇게 별동 세 군데에 저희가 별동 증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D 모습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102동의 그 서쪽 부분, 101동의 서쪽 부분, 그리고 저쪽 101동의 모서리 부분, 이렇게 별동을 증축을 하게 되면 그 52세대 분양분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신축 부분 꼭대기에는 저희가 스카이 라이브러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의 설계 개요를 설명하는 장이고요. 크게 봤을 때 용적률만 보시면 397.63%에서 리모델링 후에는 549.33%가 됩니다. 거의 용적률이 151% 이상 늘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적률은 사업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150%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150%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는 353세대에서 저희가 15% 법적 한도에서 세대수를 찾으면 405세대, 그래서 52세대가 증축이 되고요. 주차 대수는 현재 348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60대 계획을 해서 세대당 1.14대 정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위 세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구 25평형이라고 알고 계시는 평형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5평형에는 저희가 측벽 세대는 3베이로 계획을 했고요. 가운데 낀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좀 작은 평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중간에 낀 세대고요. 그래서 25평형에서 29평형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도형 아파트를 계단실형 각 세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형 단위 세대로 계획을 해드렸고요. 마스터룸에 별도의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계획을 해드렸고 주방 구조도 효율적인 디귿자형 배치로 해서 거실과 같이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단위 세대가 커 보이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5평형 중에 측벽에 있는 세대들입니다. 측벽에 있는 세대들은 측벽을 옆을 털어서 한 베이를 더 늘려드렸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베이에서 3베이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형대도 25평형에서 31평형으로 계획을 해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단실형 아파트, 복도형 아파트에서 계단식 구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바로 여러분들 세대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마스터룸에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 계획해드렸고요. 다용도실 신설해드렸고 주방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넉넉한 주방 길이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2평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간에 낀 세대는 리모델링 한 개로 2베이로 계획을 해드렸고 32평형에서 38평형으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마스터룸에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을 계획해드렸고요. 남는 공간에 다용도실과 팬트리를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주방 구조는 좀 더 효율적인 배치를 했고 거실과 같이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그 거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단위 세대의 모습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32평형 측벽에 있는 세대들입니다. 측벽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 베이를 더 늘려서 3베이 구조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베이 구조에서 3베이 구조로 되었고요. 3베이 구조로 계획을 함으로써 거의 지금 신축 분양 세대수에 가까운 단위 세대가 계획이 되었고요. 마스터룸에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 계획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별도로 계획해 드렸고 주방 구조도 디귿장 배치로 효율적인 주방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3평형 세대입니다. 43평형은 51평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고 마통풍 구조의 마스터룸에 동일하게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을 계획해드렸고요. 주방에 있어서는 팬트리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효율적인 주방 구조가 될 수 있도록 L자형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51평형으로 됨에 따라서 다소 평수가 크다는 소유주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51평형은 세대 분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침실2 공간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침실2 공간을 저희가 적어도 5, 6평의 오피스텔 공간, 원룸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분량에 별도의 작은 주방과 욕실이 있어서 별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세대 분량을 계획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작은 땅이지만 52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 별동으로 저희가 분양 세대를 만들었고요. 분양 세대는 전용 면적 84.9제곱미터 정도의 36평형 아파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잘 활용함으로써 4배 이상의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분양성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소유주 아파트들은 한 층씩 올라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상층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합의에 따라서는 특화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층 같은 경우는 다락방을 설치해서 양쪽에 전용 데크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로티를 띄우면서 1층 공간이 전체적으로 필로티를 띄우게 되는데 1층 공간에 몇 개의 공간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 세대를 만들까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세대 같은 경우는 옆 세대가 필로티가 띄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베이 또는 4베이로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단독주택처럼 별도의 출입구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1층에 특화된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층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중랑천 변이 워낙 전망이 좋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좀 더 대형 평형수의 프리미엄 주거 세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의 조합이 설립되면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거실, 주방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리모델링 하면서 천정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천정고를 지금보다 높일 수는 없지만 지금 간접 조명된 부분을 보시듯이 우물 천정을 해서 2.28m, 2.3m에 가까운 천정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인테리어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대를 떠나서 단지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랑천변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아파트 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단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랑천에서 봤을 때 랜드마크적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면 디자인을 할 거고요. 백일동 그 최상층 윗부분에는 지금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카이 라운지를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쉼터도 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중랑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은 작지만 좀 저희가 입체적으로 계획해서 다양한 적용 공간, 그리고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 소유주분들의 쉼터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입체적으로 적용 계획을 한 사례를 보여주는 컷이고요. 옥상 공간 또한 중랑천이라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를 해서 단지 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운지랑 연계해서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쉼터가 되는 동시에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중에 요즘은 또 다들 보시겠지만 단지의 입구, 게이트를 특화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직 저희가 정확히 계획은 못했지만 문주 조형물을 특화 디자인 계획을 해서 단지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이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것은 스카이 라이브러리입니다. 학생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수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게 옥상 정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중랑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 내에 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클럽들 이런 걸 계획할 예정이고요. 요것들은 여러분들의 조합이 설립되면 어떤 커뮤니티가 여러분들 단지에 필요한지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골프 클럽이라든가 헬스장 또는 도서관, 요가 필라테스장 이런 공간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주차장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상에는 모두 조경 공간으로 할 겁니다. 비상 주차 외에는 모두 지하로 계획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하 3층 또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교통 심의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 4층까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하층을 파서 지하층에 460대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차장에는 이 범죄 예방을 위한 센서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자연 채광이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차량이 움직일 때만 켜지는 센서 등도 설치가 되어질 거고, 또 주차장 폭은 요즘에 차가 좀 대형화되면서 문콕 현상이 많은데 주차장 하나의 구획을 충분히 지금보다는 30cm 좀 넓게 해서 문콕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스마트 시대죠.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 주거 시스템이 계획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 아파트가 좀 더 안전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세프티도 계획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시스템이 계획될 예정이고, 또한 리모델링 하면서 가장 큰 효과는 여러분들의 관리비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와 같이 단열재 보강이라든가 고효율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 관리비가 대폭 줄어드는 이러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네, 소유주 여러분, 지금까지 그 리모델링 후에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후에 이문동 삼익 아파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삼익 아파트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중랑천이 돌아가고 있고요. 중랑천에서 보는 뷰를 가장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 아파트 인면을 모던 감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신축 부분 최상층 부분에는 스카이 라운지를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동시에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아파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본 모습이고요. 좀 더 지금 이 리모델링 후의 모습은 아파트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계속 발전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문동 삼익 아파트의 모습은 모던하고도 중랑천에서 봤을 때 랜드마크적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문동 삼익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안건축은 리모델링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주님들도 서로 협력하여 리모델링 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문동 삼익
아파트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리모델링과 관련된 추정분담금을 설명해 드릴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오하구 본부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추정분담금이란 말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추정분담금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추정분담금이란 큰 사업을 하기 위해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큰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얼마나 금액이 더 들어갈지, 어떻게 수익이 날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집계해 보는 것을, 예상해 보는 것을 추정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어느 때 확정이 될 것입니까? 나중에 분담금 확정총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예상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존 집값, 종전자산의 가격을 추정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집값, 종후자산의 집값을 추정해 볼 것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등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지 예상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기존 집에서 들어가실 집에 예상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금액을 예상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집의 현재 위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촌로 55길 9 1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존 353세대로 이루어져 있죠. 다음은 신축 설계 개요인데요. 앞서 설계사님의 좋은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존 집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값은 세 가지 패턴으로 지금 예상해 보았습니다. 25평형은 현재 150세대로서 각 세대당 5억 6천만 원으로 예상하였고요. 32평형은 125세대의 세대당 6억 7,25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43평형은 78세대로서 7억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집값은 나중에 분담금 확정 때에도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집값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즉 분담금 확정 총회 당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동별로, 층별로, 또 호별로 각기 다른 금액을 정밀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평형별 예상치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353세대의 예상 금액은 2,226억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될 집값은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먼저 비교 단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레면 아트리치와 휘경 SK뷰가 여러분의 단지와 가장 근접하게 유사한 최신 단지였습니다. SK뷰는 900세대에 2019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20평대 가격은 3,760만 원 정도, 30평대 가격은 3,450만 원 정도, 40평대 가격은 3,0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단지와 비교해보면 인접 단지이긴 하지만 우리 단지보다 대규모 정비된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단지 가격이 약간 열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면 아트리치는 1091세대로서 2019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평대는 3,700만 원, 30평대는 3,260만 원, 40평대는 2,880만 원인데요. 우리 단지와 비교해서는 단지 규모가 우리 단지가 다소 열세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적정 신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단지에서는 보다 SK뷰가 우리 단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교 사례로 삼았고요. SK뷰 대비 우리 단지는 다소 열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서 추정 적용하였고 분양 시기와 우리의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임을 감안하여 평균 단가를 수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9평형은요. 66세대가 계획되었는데 조합원 분양 단가는 시세보다 다소 낮은 2,700만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합원 분양 호별 가격은 7억 2,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31평형은 84세대가 계획되었는데 조합원 분양 단가는 2,640만 원입니다. 호별 가격은 7억 6,1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38평형은 125세대로서
조합원 분양 단가는 2,570만 원입니다. 호별 가격은 약 9억 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52평형은 조합원 분양 단가는 2,040만 원이며 호별 분양 예상 가격은 9억 7,200만 원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일반 분양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분양 수입을 여러분의 분담금을 경감하는 그러한 금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여러분의 일반 분양 세대는 52세대입니다. 분양 단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금액으로서 2,720만 원입니다. 호별 가격은 9억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현 시점에서 계속 공시 가격이 상승하고 계속 주위의 시세들이 올라준다면 분양 단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조합원 분양의 총 금액은 3,013억이고요. 일반 분양의 총액은 468억입니다. 따라서 두 분양 수입의 합계는 3,48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집값과 들어갈 집 신축 세대의 집값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와 사업비 등이 소요되겠죠. 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공사비인데요. 사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사업 방식이 동일한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응봉신동화가 있습니다. 응봉신동화는 공사비를 540만 원으로 예상하였는데요. 이 단지의 특징은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지하 주차장을 아주 많이 파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따라서 540만 원 이상 되었고, 부대 사업비는 연면적당 60만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600만 원이 되었고요. 우리 단지와 유사한 수평 방식, 별동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또 금호 벽산 단지를 살펴보게 되면 공사비는 520만 원 예상하였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지하 주차장을 2개 층을 더 파게 됩니다. 금호동은요, 지역적으로 보아서 산지가 많습니다.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안반이 많습니다. 우리 단지는 지금 하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안반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호벽산 아파트는 사업비로 연면적당 8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단지에 적용할 공사비로서는 두 단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하 주차장이 많지 않다는 점, 층수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안반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51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요. 사업비는 두 단지에 앞서 살펴봤던 두 단지의 중간 가격 정도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당 68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융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연면적 평당 578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추정 비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정 비례율이란 말이 어려우실 텐데요. 비례율은 사업 이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총 수입 예상액은 3,481억이고요. 공사비를 포함한 총 지출 예상액은 현 시점에서 1,165억입니다. 이 금액을 여러분들의 기존 집값의 합계, 즉 자본금 성격이죠. 2,226억으로 나누게 되면 비례율, 즉 이익률은 104.03%가 나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4.03%가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익을 고르게 나눠 가져야 되겠죠. 아래에 권리가액 산출 예시를 들었습니다. 권리가액이라 함은 권리금 개념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출자했던 집값에 사업이익인 4.03%를 더한 금액이 권리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 6천의 기존 집값 78.99형입니다. 4.03%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권리가액, 즉 권리금은 5억 8,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단계로서 기존의 몇 평형이 몇 평형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예상되는 분담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5평형은요. 종전자산 가액이 5억 6천이고요. 권리가액은 5억 8,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축 평형 조합원 단가를 적용한
29평형의 가격은 7억 2,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는 1억 4,500만 원으로서 이 금액이 현 시점에서의 29평형의 예상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평형이 31평형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권리가액은 동일하고요. 31평형의 현 시점에서의 예상 가격은요. 7억 6,100만 원입니다. 두 가격의 차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즉 6평을 확장하는데 1억 7,800만 원 정도로 부담한다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2평형이 38평으로 입주하실 때의 예상 분담금입니다. 기존 집값 6억 7,250만 원에서 비례율을 적용한 금액은 약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8평형의 예상 분양 금액인 9억 700만 원이고요. 두 금액의 차는 2억 700만 원 정도로서 32평형이 38평형으로 6평 늘어갈 때의 예상 부담금은 2억 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3평형이 52평형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43평형의 기존 집값은 7억이고요. 비례율을 적용한 권리가액은 7억 2,800입니다. 52평형의 예상 분양 가격은 9억 7,200만 원인데요. 이 두 금액의 차는 2억 4,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평 정도를 늘렸을 때의 예상 분담금액이 2억 4,4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확정된 면적으로 들어가시게 될 예상 분담금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분담금 확정 총회를 통해서 확정된 평형의 분담금 금액이 얼마 되었는지 타단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금동 안암아파트는요, 여러분들처럼 수평 중축이고요. 299세대에서 328세대로서 일반 분양이 있었습니다. 분담금 확정 금액을 표의 아랫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7평이 21평으로 갔을 때 약 1억 4,600만 원 정도 확정이 되었고요. 21평이 27평 갈 때 2억 2,600, 29평이 34평 갈 때 2억 4,900, 35평이 4억 41.7평으로 가게 될 때 2억 6,800만 원으로 분담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분들의 예상 금액과 대동소이하다고 한 점을 아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개포동 우성구차는요,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1대1로서 면적만을 늘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세도 높은 단지이기 때문에 3억에서 약 4억 정도의 분담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추정 분담금은 예상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도 선정해야 할 것이고요. 또 사업비도 어떻게 변동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예상했을 뿐이죠. 앞으로 사업비와 일반 분양가가 변동이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현 시점에서 분양가를 5% 올렸을 때와 현 시점에서 공사비를 38만 원 정도 낮추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익률은 107.17%로서 현 시점보다 약 3%가 상승하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공사비는 현 시점에서 22만 원을 상승시키되 일반 분양가를 현 시점에서 5% 낮춘 2,590만 원으로 볼 때입니다. 이때는 현 시점의 이익률보다 3% 낮은 101.04%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추정 분담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주거 환경을 잘 개선하셔서 앞으로 단지를 쾌적하고 또 살기 좋은 단지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계업체의 설계 개요와 감정평가업체의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매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재건축 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된 이후에도 준공될 때까지 매매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 단지 내 한 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분양 자격을 모두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안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계 내용이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설계안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안건축사 사무소에서 계획한 기초안이며 이후 건축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차례 반영해서 새롭게 작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자칫 이것이 단순히 주방을 뜯어 고치는 수준의 그러니까 인테리어 개조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새롭게 신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보완을 통해서 신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진 설계되고 안전에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 제재에 의해서 이주비 대출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문동은 투기 과열지구로서 이주비 대출은 사업계획 승인 시에 감정평가액의 40%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은 시공자 입찰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성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이주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 경우에는 혹은 대출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주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보증을 써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서 40% 못 받는 분들에게도 모두 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시공자를 선정한다면 시공사 공계약 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분담금은 또 언제 납부하냐라고 많이 걱정하십니다. 조합 설립 때문에 바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금은 사업계획 승인과 분담 확정 중에 그리고 이주가 모두 끝난 이후에 납부합니다.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시공사의 지급보증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재산상에 제약이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창립 총회부터 모든 총회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정보 제공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건축 심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와 동의서를 전체 소유자 75%가 냈는데도 그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법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합에 매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가호에 지금 동의서 제출 안내 자료가 도착되었을 것입니다. 그 같이 첨부되어 있는 이문동 3위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를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빨간 표시에 있는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전유 면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직접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측에 있는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사인하시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의서에는 꼭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법 조항에 의해서 조합 규약에 대한 연명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결의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화면에 보시는 조합 규약 연명 동의서에 같이 사인하셔서 지장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있는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의 경우에는 공동 소유하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간에 혹은 타인과 공동 소유하신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사인도 역시 같이 받아서 그분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실 동의서가 개인정보 제공 수직 이용 동의서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안내자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67%는 리모델링 단체 구성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설계 계획안을 조합 설립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다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안이 통과되면 분담 내역을 통지하며 다시 새롭게 동의서를 75% 받습니다. 이제 비로소 사업 내역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담금 확정은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받고 실제 납부는 이주가 완료된 이후에 착공 승인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이문동 3위 아파트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보다 빠른 리모델링 추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문 3위 아파트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